안녕하십니까. 주성준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수와 로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수 로고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아마 강의를 들으셨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학에서 지수 로고에서 그렇게 중요한, 이렇게 막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제가 강의하는 이 1시간 정도면 여러분들이 공학에서 필요한 지수와 로고에 관한 지식은 다 아마 습득하실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지난 시간에 이제 삼각함수의 이해를 여러분들이 아마 1강으로 들으셨고요. 오늘은 2강으로 지수로그와 복소수까지 묶어가지고 한 강의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복소수는 3강으로 돌리고 오늘은 지수와 로그 부분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한 번에 끝내는 지수로그 이렇게 제가 강의 제목을 붙였는데요. 1시간 정도면 아마 충분히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다, 그러니까 파악할 수 있을 걸로, 다 습득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수는 여기서 이제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 A의 X승 이렇게 나타냈죠. 예, A의 X승 이렇게 나타냈는데, 요 A 부분을 우리가 이제 미치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X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지수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 밑에 대한 조건이 좀 달라지는데요. 요게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예전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 지수라는 거를 어떻게 배웠냐면 거듭제곱이다. 거듭제곱. 이렇게 배웠어요. 거듭제곱의 뜻은 2의 3승이다. 그럼 2를 3번 곱한 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여기 나오는 이 지수는 몇 번에 해당하는 자연수가 됩니다. 이게 자연수일 때는 사실 이 밑에 조건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0의 3승이다. 그럼 0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3승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8입니다. 다시 말해서 얘가 양수가 됐건 0이 됐건 음수가 됐건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이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 다 정의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오게 되면 얘가 이제 자연수에서 이제 정수로까지 확장이 되는 거죠. 자연수에서 정수로 확장이 되면 우리가 0하고 마이너스 음수가 이제 음수 부분이 더 이제 추가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0에 예, 지수로 0을 넣죠. 예를 들어서 2의 0승이다. 그럼 우리가 정의상 얘는 1로 정의가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0의 0승 같은 경우는 얘는 정의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음수 부분 예를 들어서 2의 마이너스 3승이다 이렇게 되면 얘는 2의 3승분의 1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요. 이게 마찬가지로 0의 마이너스 3승이다 그러면 0의 3승분의 1인데 우리가 0의 3승이 0이죠. 0분의 1이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지수 부분이 정수로 확장이 되게 되면 이 밑에는 0이 올 수가 없습니다. A는 0이 될 수가 없다라는 조건이 필요한 거죠. 자, 이제 중학교로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이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이 되죠. 다시 말해서 2의 2분의 1승이다. 그러면 얘는 루트 2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정의를 했었어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루트 안에는 음수가 올 수가 없죠. 마이너스 뭐 2 이런 값이 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2의 2분의 1승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짝수일 경우는 음수가 안 되지만 마이너스 2의 3분의 1 이거는 우리가 정의가 되죠. 이런 부분은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얘가 유리수로 확장이 되면서 분모가 짝수인 경우와 홀수인 경우에 따라서 이 밑에 대한 조건이 달라졌었어요. 이제 고등학교로 다시 와서 고등학교 때는 얘가 이제 x가 실수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뭐 2의 루트 2승 뭐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요 밑에 부분에 밑이 이제 음수가 되게 되면 안 되는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한 거죠. 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뭐 이런 거를 따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때에 오게 되면 이제 A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a가 1이 아니라고 하는 조건도 하나 추가가 됩니다. 얘는 왜 추가가 됐냐면 1의 x승은 항상 1이에요. 얘는 그냥 상수함수가 돼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하는 걸 도입을 하면서 밑이 1이 되게 되면 얘는 상수함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1도 아니다 라고 하는 조건을 추가해서 고등학교 이후서부터는 우리가 A는 양수고 A는 1이 아니다 라고 하는 조건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대학교에 오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지수가 AX에서 이 지수가 이제 복소수까지 확장이 되죠. 그래서 이제 자연대수라고 하는 것을 도입해서 익스포넨셜의 뭐 어떤 그 복소수승 해가지고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요. 자, 요 부분은 우리가 3강인 복소수에서 자세하게 한번 다룰 거기 때문에 여기선 자세하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수가 이제 이렇게 어떤 가져야 되는 법칙들, 지수의 계산 법칙들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 둘,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요 세 가지만 잘 기억을 하시면, 지수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어려운 거 없이 아마 잘 이해를 하실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계산은 간단하죠?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수 계산이 되려면 밑이 같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뭐 2의 3승 곱하기 뭐 2의 제곱이다. 2라고 하는 밑이 같으면 얘가 2에 2 플러스 3이다. 뭐 이렇게. 여기서는 곱셈이지만, 이렇게 곱셈이지만 지수끼리는 덧셈으로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마찬가지로 얘는 나눗셈에 대한 경우는 얘가 이제 뺄셈으로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2의 3승의 뭐 제곱이다. 그러면 이거는 3 곱하기 2해서 2의 6승. 얘는 이제 곱셈으로 된다. 이렇게 되는 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그젬플을 제가 이제 골라봤는데요. 여기서 제가 이제 이그젬플을 요런 이그젬플을 고른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좀 여러분들이 흥미 위주, 약간 좀 재밌는 이그젬플 한번 제가 골라야 될 것 같아서 골랐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숫자의 개념에 대해서 공학도라면 수의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이그젬플을 골랐습니다. 수의 개념이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100억이다, 1000억이다 이런 값들은 비교적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좀 크죠. 1달러가 한 1000원, 1100원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100억 원, 뭐 1000억 원, 뭐 1조 원 이런 값들이 실제로 쓰이는 값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머릿속에 많이 들어와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10에 뭐 한 30승이다. 예. 그럼 이런 것들은 과연 얼마나 큰 값인지 잘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뭐 더 커지면 예를 들어서 10에 뭐 50승이다. 그러면 더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거죠. 심지어는 10에 50승하고 50 한 2승은 거의 100배 차이가 나는데 10에 50승인가 하고 52승인가가 이게 어느 게 맞냐 틀리냐를 했을 때는 전혀 여러분들 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계산했는데 10에 뭐 한 200승이 나왔다. 그럼 이게 얼마만큼 큰 값인지를 여러분들이 거의 모르세요. 예. 10에 200승이 머릿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이그젬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10의 100승이라고 하는 값이 얼마나 큰 값인가, 200승이라고 하는 값이 얼마나 큰 값인가를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문제는 우주의 직경을 150억 광년이라고 할 때, 이 우주라고 하는 한 큰 그러니까 구죠. 공이죠. 이 공에 10의 마이너스 10승이라고 하는 수소 원자로 빈틈없이 가득 채웠을 때 과연 몇 개가 들어가겠는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150억 광년이 얼마나 큰 값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1광년은 우리가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죠. 그러면 빛이 1초에 10의 몇 승, 3 곱하기 10의 8승, 한 3억 미터를 갑니다. 1초에. 그러면 그게 1시간을 간 거리 곱하기 하루를 간 거리 곱하기 365를 간 거리를 하면 그게 빛이 1년간 간 거리가 나오겠죠. 자, 빛이 1년간 1초에 3억 미터를 간다고 했으니까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가 되겠죠. 걔가 3600초를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곱하기 1시간을 간 거죠. 곱하기
요렇게 하면, 요렇게까지 하면 얘가 1년 동안 간 거리를 미터로 환산한 겁니다. 자, 요렇게 나타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 앞에 유효 숫자로 보통 부르는 것들이 곱해지고요. 얘는 주로 1에서부터 10까지, 10보단 작아야 되겠죠. 뭐 9.9999까지 숫자가 보통 여기 오게 되고요. 그거 곱하기 10의 몇 승 곱하기 10의 n승 이런 형태로 보통 공학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가 3억이라고 한 건 3 곱하기 10의 8승, 얘는 3.6 곱하기 10의 제곱 이런 식으로 쭉 곱해 나간 건데요. 거기에 150억이라고 하면 1.5 곱하기 10의 10승이 되겠죠. 이렇게 곱해지면 빚이 1년간 간 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1.5 곱하기 3.65 곱하기 2.4 곱하기 3.6 곱하기 3을 계산해 보면 대략적으로 이제 103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고요. 뒤에 있는 지수들을 쭉 다 더해 보면 10, 12, 그 다음에 13,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여기가 30, 2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03 곱하기 10의 23승이 되겠고 100이라고 하는 거를 1.03이라고 놓는다면 이것이 1.03 곱하기 10의 25승이라고 하는 값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1 곱하기 10의 25승 이렇게 놔도 큰 오차는 없겠죠. 그것이 1년간 간 거리를 미터로 나타낸 거죠. 그럼 이것이 1 곱하기 10의 25승 미터가 우주의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요 반지름. 그 9는 어떻게 되냐? 9는 3분의 4 파이 r 3승이죠. 그러니까 요거 3분의 4 파이 곱하기 10의 25승의 3승이니까 곱하면 3분의 4 파이 곱하기 10의 75승 세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우주가 이렇게 나타내보면 별로 안 커 보이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10의 75승이라는 게 우주의 부피를 나타내는 정도의 엄청난 크기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수소원자의 최적은 3분의 4 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라고 여기 줘줬잖아요. 10의 마이너스 10승을 곱하기 이거에 3승을 곱한 거니까 10의 마이너스 30승이 됩니다.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3분의 4 파이 10의 75승 나누기 이거에 30 최적이니까 얘가 30승인데 뭐 상관없습니다. 33승이라고 그러죠. 뭐 10의 11승이라고 그러고 33승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10의 11승이라고 고칠게요. 33승이라고 고치면 자, 이렇게 나타내면 얘가 이제 그 10의 33승이니까 여기를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로 빼줘야 되니까 뭐 더하기 33을 하게 되면 108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우주 안에 수소 원자를 가득 채웠을 때가 10의 108승계예요. 이거는 분명히 우주 안에 있는 전체 원자 개수보다 분명히 큰 값입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어떤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거의 진공이에요. 그 다음에 이 수소 원자를 가득 채웠을 때 이 별보다 분명히 밀도가 큽니다. 수소 원자의 원자와 원자 사이를 거의 이렇게 완전히 가득 이렇게 채운 거니까 이거 자체는 밀도가 굉장히 큰 값이에요. 실제로 우주 안에 있는 전체의 원자 개수는 10의 한 90승 정도로 봅니다. 이거보다는 훨씬 작은 값이죠. 어쨌거나 10의 108승이라고 하는 값을 우리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재밌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우주 안에 이렇게 우주에 이 수소 원자를 가득 채웠을 때 이 원자 하나하나에서 10의 마이너스 12승 초마다 한 번씩 동전을 던진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요 원자 하나마다. 그것을 우리가 우주 나인 150억 년 동안 계속 던졌다. 그러면 요 하나하나가 지금 약 10의 108승 개라 그랬어요. 그러면 1피코 초라고 했으니까 1초에 10의 12승번을 던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3600초 곱하기 1년이니까 24시간 곱하기 1년이니까 365를 이렇게 곱하면 이것이
1년 동안 계속 던질 수 있는 개수가 되겠고, 이것을 마찬가지로 150억, 150억을 이렇게 곱하게 되면 150억 년 동안 이 원자 하나에서 던질 수 있는 개수가 나오겠죠. 걔는 얼마큼쯤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이그젠플 1.1에서 10의 108승계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수소 원자에서 1피코세크, 그러니까 10의 만 12승초 동안 던질 때 150억 년 동안 몇 번을 던질 수 있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150억이 이렇게 되겠고요. 365, 그 다음에 24시간, 3600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에 10의 12승을 곱해주면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앞에 거를 다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고요. 그랬더니 47, 뭐 이렇게 이 정도 좀 값이 나왔고, 이 뒤에 있는 값을 다 더해주게 되면 얘가 10의 10승, 그 다음에 12, 13승, 그 다음에 15가 되겠죠. 거기에 12승까지 이렇게 더해주게 되면 27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7 곱하기 47.3 곱하기 10의 27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주에서 이제 우주를 가득 채운 이거에서 총 던질 수 있는 거는 요거 곱하기 나중에 여기다 108까지 이렇게 곱해주면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얘는 여기도 약간 오타가 났네요. 47.304 곱하기 10의 135승 정도 되겠죠. 그러면 얘는 약 약하지 말까요? 4.75 곱하기 10의 136승이 되는 이런 값이 됩니다. 그럼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원자에서 1피코초 동안에 한 번씩을 계속 150억 년 동안을 던져도 얘가 10의 136승 정도밖에 값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예를 들어서 150승이다. 이런 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라는 거죠. 우주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숫자로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뒤에 로그 나올 때 다시 한번 제가 요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할 거고요. 또 지수함수를 실제로 활용한 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음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은 이렇게 오케스트라나 뭐 이런 데서 조율을 할 때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 해가지고 이제 이 음계를 사용하는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이 샵에 대한 반음계죠. 뭐 도샵, 레, 뭐 레샵, 미, 파샵 이렇게 쭉 나갈 때 그 레음계까지 다, 그러니까 반음계까지 다 포함하면 12음계가 됩니다. 이 12음계를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잡은 사람이 피타고라스였고요. 피타고라스가 이제 제일 처음에 발견한 거는 한 옥타브가 높은 음은 그 주파수를 2배를 하면 한 옥타브가 높아진다는 걸 발견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오음계라 그래가지고 그거에 이제 이런 정수배가 되는 것들을 이렇게 쭉 찾아낸 거죠. 몇 대 몇 해서 정수배가 되는 것들을 찾아내고 그 중간 것들을 다시 이제 찾아내고 해가지고 이제 피타고라스가 이 음계를 완성을 했죠. 근데 이제 피타고라스가 완성한 음계는 중간에 이런 값들이 굉장히 너무 복잡해서 이게 이제 중세로 넘어오면서 바로 그때 프톨레메우스라고 하는 분이 이거를 이제 좀 더 간단한 음계를 이렇게 찾아냄으로써 이게 완성한 것이 이렇게 순정률입니다. 근데 이 순정률을 다 완성해 놓고 봤는데 이제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제 파샵하고 원래 이제 솔 플랫이 파하고 솔 플랫이 원래 같은 음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근데 이 순정률에서는 이렇게 다른 값이 돼야지만 이게 이렇게 어울리는 값이 돼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매번 이게 뭐 가단조냐 나단조냐 뭐 다장조냐 이런 게 달라짐에 따라서 이거를 이렇게 튜닝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게 이제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음악의 아버지인 이제 바하라고 하는 사람이 이 튜닝이 필요 없는 음계를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자,
일단 모든 이 도의 한 옥타브 높은 도는 예를 이거 음이 2배가 돼야 되고, 도샵의 한 옥타브 높은 도샵도 2배가 돼야 되고, 레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정수로, 순정률이 이렇게 정수로 이렇게 떨어지게 하지 말고, 얘가 이제 무리수를 이렇게 도입을 해서, 그거에 지수함수를 도입을 하면, 이게, 이런 복잡한 튜닝 없이 모든 음에서 다 맞는 거를 이제 발견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평균율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음을 들어보면 순정률과 평균율은 일반 음악을 하시는 분이 아니면 사실은 이렇게 구별하기가 좀 어려워요. 내가 이게 순정률로 된 도레미파 솔라시도나 평균율로 된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이제 다 똑같이 들립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이제 아주 민감하신, 음악에 민감하신 그런 분들이 들으면 조금 다르다고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거나, 이 평균율은 이렇게 지수함수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율은 처음에 이제 우리가 A음, 그 기준음이 되는 A음을 442Hz다. 예, 442Hz로 딱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거에 12분의 N승, 예를 들어서 12분의 0승은 얘가 A음이 되겠죠. 그 다음에 12분의 1승, 예, 12분의, 그러니까 2의 12분의 1승을 우리가 A 샵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12분의 2승을 요거보다 하나 높은, 예, B라고 정의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음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지수함수를 연결한 것을 우리가 이걸 평균율이다라고 해서 바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거랑 순정률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음이 살짝 어긋나면서 얘는 이제 소수죠. 예.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 예. 무리수가 되겠죠. 무리수. 예.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쭉 비교를 해보면 살짝 어긋나면서, 예. 이렇게 살짝 어긋나면서 요거랑 이제 중간쯤 되는 값이죠. 요거는. 어긋나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거랑 거의 유사한 값을 갖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도하고 솔 보면 도하고 솔, 예, 완전 오도라고 부르는 도하고 솔을 보면 얘가 또 솔 여기죠. 예, 우리 순정률에서는 정확하게 1대 1.5, 예,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사인으로 그린다면, 예, 우리가 이렇게 사인이 이렇게 그려질 때 정확하게 이렇게 딱 마주치는 이런 값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같은 음처럼 들리는데 반해서 얘는 미세하게 어긋나죠. 여기가 미세하게 1대 1.49 얼마. 그러니까 이게 어울리는 듯 보이면서 약간 불협화음이 들린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근데 뭐 사실 음악 하시는 분이 아니면 아마 못 느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순정률하고 순정률은 이렇게 약간 삐뚤삐뚤한 요거하고 평균률하고를 한번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가 보여지죠? 예, 약간의 차이가 나는데, 사실 뭐, 일반 사람들은 좀, 이렇게, 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고요. 이제 로고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로고라는 거는 우리가 지수하고 굉장히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로고는 이제 A의 X승을, 우리가 Y는 A의 X승을 이렇게 나타냈을 때, 지수함수의 역함수입니다. A는 이렇게 로고를 쓰고요. 예, 이렇게 되는 지수는 하고 물어본 겁니다. 예, 다시 말해서 2의 4승이 16인가요? 예, 16이겠죠? 그럼 이거를 이제 로그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로그, 예, 여기 밑은 2가 같고요. 예, 16이 되게 하는 지수는 뭐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가 밑은 같고, 예, 여기서 이렇게 되는 이 값은 하고 물어본 게 로그다 라고 이렇게 하면, 자, 이 지수의 밑에서 온 거나 로그의 밑에서 온 요 부분은요 다 지수에 가져야 되는 그 성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A의 X승에서 A는 양수고 A는 1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필요하죠. 똑같이 마찬가지로 로그도 1이 아니고 양수다라고 하는 이 조건은 똑같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조건이 추가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 지수함수에서 a의 x승을 볼 때 얘가 항상 양수잖아요. x는 뭐 상관없듯이 얘가 항상 양수기 때문에 얘는 항상 0보다 큰 값이죠. 그게 우리가 요 값으로 온 겁니다. 여기 y 값을 이렇게 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가 양수고 얘가 x니까 y는 항상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러면 로그 a의 y, 여기는 지금 x라고 썼으니까 우리가 로그 a의 x 할 때 요 x도 마찬가지로 어떤 조건이 필요하죠. 얘도 항상 양수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로그 a의 x다 라고 봤을 때 이 미체 조건, 얘는 양수며 얘는 1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필요하고 얘 x, 얘는 뭐 진수라고 우리가 배웠었는데 이 진수의 조건은 얘가 x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두 개의 조건이 우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고를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요 a로 와야 되는 놈은 항상 양수, 그 다음에 1이 아니어야지 된다. 그 다음에 요 x로 와야 되는 놈은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요 조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고는 이렇게 그 정의가 되는 걸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로그의 기본 계산. 자, 로그는 기본적으로 지수 함수에서 이 성질이 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산도 역시 지수 함수랑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a의 x 곱하기 a의 y를 계산했을 때 이게 a의 x 더하기 y 이렇게 했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요거가 똑같이 여기가 이제 지수의 어떤 지수가 아니라 이제 진수의 곱이죠. 예, 진수의 곱 같은 밑에 진수의 이렇게 곱으로 나타냈을 때 얘는 이렇게 덧셈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거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수하고 로그를 뭐 이렇게 왔다 갔다 계산을 해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진수가 이런 식으로 나눗셈으로 돼 있을 경우에는 얘는 이렇게 뺄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값이 있는데요. 얘가 로그 a의 x라고 했을 때 이 x에 대한 조건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럼 얘가 만약에 0이 되면 얘는 이런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로그 a의 1은 얘는 얼마냐? 우리가 이거는 여기가 물음표를 이거를 이렇게 지수로 나타내 보면 a의 물음표 승이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 아까 얘기했었죠. 여기 0이 돼야 됩니다. 어떤 a의 0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1이라고 정의가 됐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로그 a의 1은 0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로그 a의 a는 1이다. 왜냐하면 a의 뭐를 했을 때 a가 되느냐. 여기가 1이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a의 a는 1이다. 요 조건.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외에 로그에서는 몇 개 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잘못 건드렸더니 넘어와 버렸네요. 여기서 잠깐 좀 지우고 얘기를 할게요. 좀 지우고. 이제 몇 가지 좀 더 기억해야 될 공식들이 있는데요. 기억해야 될 공식들이,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진수의 어떤 지수가 돼 있을 때 요거는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렇게 밑에 이렇게 어떤 그 지수가 있을 때는 얘는 분모로 튀어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a의 n승 그 다음에 x의 m승 그러면 여기 x에 있던 거는 분자로 튀어나가고 요 밑에 있던 거는 이렇게 분모로 튀어나간다는 요 공식 역시 마찬가지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이제 밑변환 공식이라고 이렇게 배웠던 거는 로그 a의 x는 여기가 어떤 밑이든지 얘는 물론 c는 양수고 1이 아닌 그런 값이 돼야 되겠죠. 그런 값이 된다면 이 밑에 있는 거는 이렇게 되고 여기 진수에 있는 거는 이렇게 된다.
밑변환 공식이라 소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배웠던 공식이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예, 이것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 A의 X는 요거 밑하고 요거 진수를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렇게 예, 분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사실은 뭐 따지고 보면 얘나 똑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기를 로그 x에 대한 밑을 잡아주면 얘가 로그 x의 a가 되고 얘가 로그 x의 x가 되겠죠. 그럼 얘는 아까 여기에서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랑 같죠. 결국은 이 공식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공식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죠.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해놨어요. 로그 A의 Y, 로그 A의 X 이렇게 두 개를 곱했는데 이거 곱이네, 덧셈이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절대로 안 돼요. 마찬가지로 얘 이렇게 분수로 나타냈을 때 이건 각자 다른 값이에요. 이거 이렇게 마이너스로 한다. 이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얘는 진수에 대한 계산만이죠. 예. 근데 이거를 그냥 전체에 n승으로 했을 때 이거를 n이 앞으로 튀어나간다. 이것도 절대로 아닌 거예요. 예, 이거는 절대로 이렇게 이거가 아니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지수하고 결합해서 외워야 되는 공식.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익스포넨셜하고 이런 거를 배웠을 때, 익스포넨셜 상용 로그 이런 걸 배웠을 때, 그 자연 로그나 상용 로그가 아닌 로그를 자연 로그나 상용 로그로 고치는 방법이 이거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A의 X승 이런 거를 갖다가 뭐 2의 몇 승으로 고치는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는 공식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살펴보면요. 자, A의 로그 B의 X승은 자, 여기 로그 B는 그대로 놔두고 요 X하고 A를 이렇게 바꿔도 두 개가 같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요거 같은 건데요. 여기가 로그 A의 XA. 그러면 사실 요거 바꿔버리면 여기가 A의 A니까 1이 돼버리죠. 예. 그러면 A의 로그 A의 X승은 여기가 그냥 X로 떨어집니다. 물론 이거는 로그 A의 A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A의 요거 자체가 1이니까 X 1승에서 이렇게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파생인데요. 예, 여기가 만약에 로그 A에 여기 n승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예, 얘가 A의 A는 얘 우리가 X 그냥 예, 여기 n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죠? 예,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고, 그죠? 그럼 A의 n승 해가지고 얘는 그냥 X의 n승이 나갔습니다. 여기서 요거를 이렇게 세모 이렇게 묶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똑같이.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A의 n승을 익스포넨셜에 이걸로 고쳐주는 걸 우리가 많이 해요,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A의 n승을 나중에 자연 로그 배우게 되는데 자연대수의 몇 승이냐 이렇게 고칠 때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우리가 해주게 되면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로그 2의 A의 n승 이렇게 되겠죠. 그럼 n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니까 얘는 2의 n승 곱하기 로그 2의 A 이런 값이 됩니다. 예, 이렇게 돼요.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룰 일이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이 공식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형 로그인데 여기 글자가 빠졌네요. 예, 상형 로그. 자, 우리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공학에서 사용하는 로그는 두 가지를 씁니다. 하나는 상형 로그, 하나는 자연 로그를 쓰죠. 우리가 미분, 적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분 방정식 이런 데서는 다 자연 로그를 씁니다. 자연 로그라고 하는 건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 자연대수라고 하는 그 무리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하는 값이고 이거는 우리가 ln 해가지고 정의를 합니다. 나중에 다시 반복하니까 요거는 이제 그때 다시 할게요. 지금 여기는 상용 로그인데 상용 로그는 뭐냐? 예, 밑이 10인 로그입니다.
우리가 보통 십진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왜 십진수가 중요하게 됐냐면 우리 손가락이 10개죠. 예. 10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세다 보니까 십진수를 쓰는 거지 뭐 다른 이유 없습니다. 만약에 손가락이 8개였다. 그럼 우리 팔진수를 썼을 거예요. 사실은 제일 그 컴퓨터를 이용하기 제일 좋은 거는 16진수. 예. 8진수 내지 16진수가 제일 이용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16진수에 굉장히 익숙해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게 10진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상용 로그다 해서 이제 10진수 밑이 10인 그런 로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어쨌거나 이 상용 로그로 해서 로그에서 우리가 로그 10의 어떤 x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로그 10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로그 10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 이건 상용 로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밑이 10인 로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ln의 x다. 아, 얘는 자연 로그구나. 내추럴 로그 그래가지고 자연 로그로 얘기를 합니다. 로그 2의 x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개 헷갈릴 일이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꼭 외워야 되는 상용 로그 값은 요거 3개예요. 자, 로그 2, 로그 3, 로그 7. 자, 외우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얘는 로그 2는 0.3010. 그다음 로그 3은 0.4771. 로그 7은 0.8541. 사실은 이 뒤에 셋째 숫자 안 외우고, 예, 이렇게만 외워도 돼요. 301, 477, 8145. 예, 845. 이렇게. 요 값만 외워놓으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값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얘는 되게 중요해요. 자, 왜 중요하냐? 자, 로그 4는, 예, 로그 4는 어떻게 계산하죠? 예, 로그 4는 로그의 2의 제곱이죠. 그럼 2 앞으로 튀어나오면 2 로그 2가 됩니다. 얘는 0.301, 요거 외운 값, 로그 2에 곱하기 2 해가지고 0.602, 뭐 이런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로그 5라고 하는 거는, 예, 로그 5는 로그 2분의 10이죠. 예. 그럼 로그 법칙에 의해서 로그 10 마이너스 로그 2가 되죠. 로그 10은 얼마죠? 로그 10의 10이니까 얘는 1이 되겠죠. 예. 그래서 1 마이너스 0.301. 그래서 0.699. 뭐 이런 값이 됩니다. 뭐 약 0.7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 다음에 로그 6은, 예, 로그 2 곱하기 3이죠. 그럼 로그 2 더하기 로그 3 이런 값이 됩니다. 자, 로그 7은 여기 나왔고요. 로그 8은 마찬가지죠. 2의 3승이니까 3 곱하기 0.301. 그 다음에 로그 9는 3의 제곱이니까 마찬가지로 0.4771 곱하기 2. 그래서 요 값들은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다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그 2서부터 로그 4, 로그 2, 3, 4, 5, 6, 7, 8, 9를 여러분들이 왜 알아야 되느냐? 왜? 예, 알아야 되느냐? 사실은 이 로그가 처음에 나온 게 굉장히 복잡한 계산을 아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처음에 로그가 많이 사용됐던 건 천문학이라고 하는 쪽에서 많이 사용이 됐죠. 우리가 보통 이제 굉장히 큰 값을 얘기할 때 아주 뭐 큰 투자가 이루어졌다 할 때 천문학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다 뭐 이런 값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천문학에서 사용되는 그런 값들이 굉장히 큰 값을 사용하죠. 아까 막 얘기했듯이 뭐 빛이 1년간 빛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데 그게 1년간 간 거리를 하나의 단위로 1광년 이런 값을 뭐 했죠. 그 다음에 그 1광년의 값이 150억 년 동안 간 것이면 도대체 얼마큼 큰 값인지 우리 머릿속에 상상이 안 되는 그런 값을 뭐 사용하는 게 천문학이에요. 근데 그런 계산을 아주 쉽게 하는 게 이 로그 계산입니다. 로그 계산이 얼마나 쉬운지 한번 볼게요. 상용 로그, 이제 천문학적인 숫자를 다루는데 필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큰 값의 계산. 공학적으로 이제 아까 값 나타내는 방법은 뭐 유효 숫자 곱하기 10의 n승 이런 형태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10의 100승이다. 아까 10의 100승이 얼마큼 큰 숫자라는 거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큰 값인데 여기다 로그를 씌워버리면요. 로그에서 자 이거는 로그 3 곱하기 10의 백승이죠. 10의 백승인데 로그 성질에 의해서 얘는 로그 3 더하기 로그 10의 백승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100은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고요. 로그 10의 10은 1이니까 얘는 100 더하기 로그 3은 아까 0.4771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뒤에 뭐 숫자는 더 나가는데 뭐 그거는 이제 복잡한 숫자는 뒤에까지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도만 외우면 돼요. 그럼 얘는 100.4771이라고 하는 숫자로 하나를 탁 떨어진다는 얘기죠.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로그 2 곱하기 여기 로그 이렇게 붙어야죠. 10의 2승이다. 그러면 얘는 2.30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3 곱하기 10의 100승이다. 그러면 얘는 100.47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금방 눈치챘겠죠. 앞에 요 숫자 여기 2 요런 100 이런 숫자는 10의 몇 승인가 하는 숫자예요. 그 다음에 요 뒤에 4771이다. 이런 거는 유효 숫자의 로그 값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20.845다. 어떤 로그 x라고 하는 값이 20.845다. 그럼 아까 이 845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7에 해당하는 값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20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냐? 10의 20승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 x라고 하는 숫자는 그것이 완전히 딱 같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7 곱하기 10의 20승의 근사치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큰 숫자가 이게 로그로 나타나면 굉장히 쉽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근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좀 흥미를 좀 돋을 수 있는 그런 이그젠플로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두께가 1mm예요. 그 다음에 굉장히 큰, 아주 무한히 큰 종이라고 가정을 하죠. 이게. 두께가 1mm인 큰 종이를 갖다가 처음에 반을 접어요. 얘를 종이를 이렇게 반을 접으면 종이가 이렇게 반이 되고 두께는 2배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또 이거를 또 반을 접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시 두께가 2배가 되고, 크기는 2분의 1이 되는 거죠. 이거를 30번 반복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접힌 종이의 두께를 구하시오. 굉장히 큰 종이를 한 번 접고 2번 접고 해서 30번을 접었어요. 이거를. 그러면 그 두께가 대충 얼마큼쯤 되겠냐. 종이 요거 하나의 두께는 1mm다. 라고 했을 때. 사실 1mm는 좀 두꺼운 종이긴 해요. 이거 뭐 더 가는 종이라 하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되게 쉽죠? 자, 일단은 전체적인 두께는, 제일 처음에 이제 1mm를 2번 접으면 2mm죠. 그거를 한 번 접으면 2mm죠. 2번 접으면 4mm가 되겠죠. 그거가 되니까. 그러면 결국은 2의 30승 하면 2의 30승 곱하기 1m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2의 30승이라고 하는 값이 얼마냐? 그래서 x를 이렇게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x를 1 곱하기 이렇게 놓고 양변을 로그를 똑같이 잡으면 되는 거죠. 양변을 로그를 잡습니다. 자, 우리가 앞부분에서 잠깐 다뤘어야 되는데 그걸 잠깐 제가 빠뜨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x equal y다 라고 할 때 얘는 양변 로그를 똑같이 잡고 x는 로그의 y가 성립이 됩니다. xy가 0보다 큰 숫자라면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이면 이거는 무조건 되는 거고요. 이게 두 개가 똑같이 양수일 때는 이렇게 조건도 됩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양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양수잖아요. 얘도 양수이기 때문에 양변 로그를 잡게 되면 자, 얘를 로그를 잡으면 얘는 곱으로 돼 있으니까 다 덧셈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3 로그 10이 되겠고 얘는 얼마가 되냐면 30
로그 2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 자, 요거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 되겠고요. 얘를 계산하면 30 곱하기 0.301이 됩니다. 예. 그러면 얘가 약 얼마냐 하면 얘는 마이너스 3 더하기 요렇게 되면은 약 0.699니까 뭐, 6점 얼마 이렇게 돼가지고 계산해보면 6.03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계산해보면요. 그럼 이건 뭐냐 하면 10의 6승이란 얘기예요. 얘가 10의 6승이란 얘기고, 뭐가 0.03이냐? 그러면 여기 2가 0.3이니까 요거보다 더 작은 값은 다 1점 얼마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게 0에 가까워지면, 얘가 0에 가까워지면 얘는 1에 가까워집니다. 요 값은. 로그 1은 0이니까요. 이게. 그럼 이건 1점 얼마인데 0에 이제 가까운 값이란 얘기죠. 예, 그래서 어쨌든 0.03은 로그 1점 얼마 이런 값입니다. 그러면 이 x라고 하는 값은 어떤 값이 되냐면 대략 1점 얼마 곱하기 10의 6승 미터가 되겠죠. 예, 대략 얼마냐면 1000km입니다. 이거를 종이를 30번을 접으면요. 이게 1000km가 된다는 얘기예요. 서울, 부산 뭐 거리를 한 번 왕복하는 거리보다 더 긴 거리가 되는 거죠. 이게. 여기서 이제 뭐 하나 또 좀 보너스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부분 되면, 우리가 보통 이제 공학에 다니는 뭐 키로, 그 다음에 뭐 펜으로 돌리고요. 얘가 이제 뭐 키로, 그 다음에 메가, 그 다음에 뭐 기가, 그 다음에 테라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10의 3승은 키로가 되겠고, 10의 6승은 메가가 되겠고, 10의 9승은 기가가 되겠고, 10의 12승은 테라가 되죠. 예. 그러면 지금 이게 10의 6승 미터다. 그러면 1메가미터 뭐 이렇게 보통 되죠. 근데 잘 쓰진 않네요. 예, 어쨌거나 예, 이런 값이 됩니다. 예, 로그는 이럴 때 쓰는 거죠. 예. 그다음 또 한번 흥미로운 걸 한번 볼게요. 자, 500개 동전을 가지고 500개 동전을 가지고 이게 동전을 확 던졌을 때 몽땅 다 앞면이 나올 확률을 한번 구해 보시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2분의 1의 500승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2분의 1의 500승, x 이퀄 2분의 1의 500 이렇게 놓고 양변 로고를 잡죠. 양변 로고를 잡아서 이 값을 대충 얼마큼 값이 되는가 계산을 하면 그때 이제 x 값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로고 x는 해가지고 여기에 500 앞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얘가 2분의 1승은 2의 마이너스 1승이죠. 그죠? 그러면 얘는 이제 마이너스 500이라고 한 값이 나오고 로고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로고 2라고 하는 값은 여기 0.301이었잖아요. 그럼 0.301 곱하기 마이너스 500 그러면 얘는 얼마냐면 약 150.5가 됩니다. 예, 그럼 뭐가 5에 가까운가? 3점 얼마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예, 로그 4는 6이니까 3점 얼마 이런 값이 되죠. 그러면 얘가 150.5란 얘기는 얘가 10에 150승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값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약 3 곱하기 10의 150승분의 1 이런 값이죠. 자, 아까 10의 150승이 얼마큼 큰 값이었죠? 우주가 150억 광년 안에 수소원자를 가득 채운 개수에서 각 수소원자에서 우리가 동전을 1피코 초에 한 번씩 동전을 던질 때 총 던질 수 있는 게 10에 한 130 얼마였어요. 130승이었어요. 그러면 10에 150승이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우리 우주 안에서는 없다요. 예. 여러분들 하나 착각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저 하늘에 수천억 개의 별이 있어요. 그 수천억 개의 별에서 예를 들어서 150억 년 동안 그 수천억 개의 별에서 동전을 계속 던졌을 때 한 500개 정도는 150억 년 동안 한 번 정도는 앞면이 나오지 않을까? 안 나옵니다. 여기서 계산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숫자의 개념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적어 드린 거예요. 다음은 우리가 공학에서 이 상용 로고를 유일하게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 우리가 데시벨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 데시벨은 앞에 있는 데시라고 하는 게 10이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디셈버다. 그럼 예전에 원래는 이제 디셈버가 10월이었어요. 근데 이제 줄리어스 시저하고 아우구스트 황제가 7하고 8을 이렇게 차지하면서 두 개씩 밀리면서 이게 12월이 됐는데 옥타, 노나, 데카 하면은 8, 9, 10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래서 데시벨 그러면 로그 앞에 이제 10을 이렇게 곱하는 거를 우리가 데시벨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로그 스케일이라 그래서 실제로 입력분의 출력을 갖다가 이제 그 배수를 나타내는데 그거를 로그 상용 로고를 씌우고 거기다 이제 10을 곱한 것을 우리가 데시벨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건 왜 이렇게 사용을 할까? 이게 첫 번째는 우리 그 인체 구조가 이 데시벨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10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이걸 우리가 1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우리가 뭐를 받아들였는데 우리 몸에서 2배로 느끼게 되면 예를 들어서 소리가 2배가 크다. 그럼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가는 그 전력이라 그러죠. 예, 전력 자체는 그 10이라고 하는 거에서 100이 돼야지만 우리가 2배로 느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인체 자체가 이 로그 스케일로 느껴지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10배, 10, 100, 1000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걸 1, 2, 3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데시벨이라고 하는 단위가 소리의 단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를 왜 사용하냐면 공학적으로 굉장히 사용하기 편합니다. 이거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앰프가 뭐 2배짜리가 있고 3배짜리가 있고 10분의 1짜리가 있고 이렇게 해서 막 해서 그걸 다 곱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한눈에 이렇게 들어오기 좀 어려운데요. 데시벨의 단위는 로그 스케일이 로그를 하기 때문에 이건 곱이 다 덧셈이 돼 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3분의 1 이런 건 다 나눗셈 같은 경우는 다 뺄셈이 돼버리고. 그래가지고 어떤 그러니까 A서부터 B까지의 어떤 배율을 다 곱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데시벨로 나타내면 다 덧셈 뺄셈으로 돼버리니까 엄청나게 계산하기 편하죠. 그 다음에 이게 예를 들어서 1000분의 1이다, 만분의 1이다, 뭐 10만분의 1이다 이렇게 되면 뭐 0.00001 뭐 이렇게 해서 그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앞에 이제 데시벨의 그 정수 부분에 탁 나와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시벨로 나타내면 우리가 이제 아주 직관적으로, 공학적으로는 직관적으로 딱 알아듣기 쉽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시벨은 우리가 이제 전력, 파워에 해당하는 놈이라면 이게 이제 10이 곱해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학, 특히 전기공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압이나 전류가 올 때는 앞에 20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왜 그러느냐. 이거는 뭐 전기공학적인 내용이 여기서 조금 약간은 필요한데요. 어차피 여기 공학적인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때 이제 전력, 그러면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전압이죠. 이렇게 두 개가 곱해지게 되겠죠. 여기 있는 전력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얘는 저항이라고 하는 거를 개입을 해보면 이렇게 V 콜 IR이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하면 R I 제곱 또는 R분의 V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 그대로 해가지고 요 RI 제곱을 한번 넣어서 이렇게 보면요. 자, 여기 잠깐 지우고 다시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지워보면, 예. 예. 이렇게 지웠습니다. 예. 지우고, 다시 해보면, 여기서, 예.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입력 전류, 예. 입력 전류, 그 다음에 요거의 제곱 R, 그 다음에 뭐 출력 전류, 요거의 제곱 R. 그럼 이렇게 R 지워지고, 요거는 입력분의 출력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요 2라고 하는 거는 로그 성질에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요 앞으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이게 실제로 여기가 전압이나 전류가 오면 여기 제곱이기 때문에 20 로그의 뭐 전압분의 V 입력분의 V 출력 또는 똑같이 20 로그의 I 입력분의 I 출력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부분에 여기서
에너지에 해당하는 놈이 여기 올 때 이게 이제 그 앞에 10이라는 놈이 곱해지고 여기 전압이나 전류가 올 때는 같은 데시벨이지만 20이 곱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데시벨의 문제를 한번 이렇게 풀어볼게요. 자, 그럼 어떤 앰프라는 거는 이 입력이 뭐 작은 뭐 이렇게 소리가 들어갔을 때 출력이 이렇게 얼마큼 나오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의 그 어떤 크기가 처음 앰프가 2배가 되는 앰프가 있고 20배가 되는 앰프가 있고 200배가 되는 앰프가 있다. 그러면 사실은 전력 1이라는 게 들어갔을 때 여기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10 로그 1분의 2니까 로그 2는 얼마였죠? 예, 여기 0.301이었죠. 얘는 뭐 3.01dB인데 약 3dB 가량이 되겠죠. 2배가 커지는 거라면. 그럼 20배가 커지는 거라면 어떻게 되죠? 자, 10로그에 20. 자, 요거는 곱셈이니까 덧셈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10로그에 2 더하기 로그에 10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1이니까 요거는 얼마였죠? 아까 여기서 계산하면 3dB였죠? 그러면 이거는 13dB가 되는 거죠. 여기 10 곱해줘야 되니까 10 곱해줘야 되니까 예. 무슨 얘기 아시겠죠? 자, 로그 20이 얘가 로그 2 더하기 로그 10이니까 얘는 1이고 얘는 0.3이니까 1.3이 되고 그거 전체 10을 곱하니까 얘는 13dB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배다. 그럼 여기가 100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2가 되겠죠? 얘는 23dB가 됩니다. 그러면 이 dB로 나타내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 자,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이렇게 보고 요 앞에 있는 요 3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2배, 3배, 4배. 예를 들어서 뭐 3배다. 그러면 여기가 뭐 4.7, 뭐 예를 들어서 14.7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가 10이냐, 여기가 20이냐, 이것이 뭐 30이냐, 이거에 따라서 얘는 10의 n승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처럼 75dB다. 예. 그럼 이거를 10의 자리와 1의 자리로 나눠서 10의 자리는 10의 7승, 그 다음에 1의 자리는 이번에 여기서 찾아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0.5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보면 여기 3점 얼마 이렇게 될 겁니다. 뭐 한 3.1쯤 될 거예요. 대충 로그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 그럼 이거는 75dB짜리 어떤 앰프가 있다. 그러면 이 뒤는 잘 모르겠는데 이 앞에가 일단 여기가 7이다 그러면 10의 7승 곱하기 얘는 5니까 0.5 그럼 대충 따져봤을 때 3점 얼마구나 그러면 얘는 3점 뭐 대충 얼마 곱하기 10의 7승짜리 그런 앰프구나 하고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dB로 나타내면 이런 게 굉장히 아주 쉽게 그 감이 착 오는 거예요. 그래서 dB를 많이 쓰는데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dB가 이제 많이 계산에 아주 편리한 게 사용되는 건 뭐 이런 경우죠. 예, 어떤 앰프의 입력에서 어떤 앰프의 입력 전력이죠. 전력에서 출력 전력까지의 증폭과 감쇄비가 다음과 같을 때 처음에 100배 증폭했다가 그 다음에 감쇄 16분의 1 했다가 그 다음에 또 감쇄 20분의 1 했다가 그 다음 증폭 200배 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 출력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인가. 원래대로 하려면 100 곱하기 16분의 1 곱하기 20분의 1 곱하기 뭐 2000 뭐 해가지고 이거를 다 계산해 줘야 되는데 물론 뭐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2000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게 10억 배다. 10에 뭐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면 뭐 10의 9승이죠. 뭐 20억 배다. 뭐 2 곱하기 10의 9승이다. 막 이런 값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경우는 계산기로 계산하기가 굉장히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그랬을 때 이제 이거를 로그로 나타내면, 이거 데시벨로 나타내면 계산이 굉장히 쉽다는 얘기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100배다. 그러면 로그 10로그 1에 100이다. 그럼 얘가 10에 10이니까 얘는 2죠. 얘는 20dB가 됩니다. 이렇게 20dB가 되겠죠. 그 다음에 16분의 1이다. 그럼 2에 마이너스 4승분의 1이니까 이 마이너스 4가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가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40 곱하기 요거 2니까 0.301.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마이너스 12dB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고 약 마이너스 12dB가 되죠. 그 다음에 20분의 1이다. 예. 얘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이렇게 튀어나가고 얘가 마이너스 10 곱하기 0.301 곱하기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3dB가 됩니다. 그 다음에 증폭률이 얘는 2000배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얘가 2 곱하기 1000 이렇게 되니까 1000에 해당하는 건 3이 떨어지고 2에 해당하는 건 0.3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2 곱하기 10의 3승이니까 이걸 로그를 씌우게 되면 얘는 0.3 더하기 얘는 3의 전체 곱하기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3.3 곱하기 10이니까 33dB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무지하게 쉬워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곱인데 자 로그 씌워가지고 이거 다 곱해버리면 다 덧셈이죠. 네, 그럼 이거 그냥 그대로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로그로 한다는 거는 실제적으로 얘가 20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3 더하기 33 해서 계산해 보면 28이 나오죠. 그럼 28이라는 거는 앞에는 10의 제곱이라는 거고 요 8에 해당하는 놈은 여기 6하고 7 요 사이의 값이죠. 0.7보다 크고 0.6보다 크고 0.7보다 작으니까 6에서 7 사이의 값입니다. 그래서 뭐 대충 계산해 보면 6.3인데요. 뭐 이거는 잘 몰라도 대충 6.xx 곱하기 10의 제곱 빼다. 이렇게 정도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로그표를 자세하게 보시면 뭐 여기가 뭐 2.01서부터 뭐 자세하게 쫙 있는 게 있는데 사실 이제 그거는 로그표를 찾아봐야 되는 거고 대부분의 이제 그 거의 암산으로 이렇게 할 때는 요거만 알고 있으면 어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배율이 정확하게 뭐 638배니 이런 건 몰라도 대충 한 600배쯤 되는구나 하고 공학적으로 이걸 딱 잡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데시벨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럼 이제 데시벨이 또 편한 거는 이제 이게 배수뿐만이 아니라 요런 경우, 20분의 1. 예를 들어서 뭐 20만 분의 1이 됐어요. 20만 분의 1. 20만 분의 1. 만 분의 1이다. 이거를 0. 얼마나 나타내려면 0.0000 뭐 이렇게 나타내야 되잖아요. 이거를 막 예를 들어서 이게 공이 더 많아지면 여기 공이 더 많아지게 되죠. 공학적으로 이걸 굉장히 많이 하려면 공의 숫자가 틀릴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를 계속 막 보고서나 이런 데 이렇게 쓰고 가기가. 근데 이게 그 데시벨로 나타내면 아주 쉬워진다는 얘기죠. 이거 자체가. 뭐 잠깐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뭐 2만 분의 1 예를 들었으니까 2만 분의 1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2만 분의 1을 해보면 여기에 여기다 쓸게요. 2만 분의 1이다. 그러면 로그에 10 이렇게 주는데 요거는 10 로그에 2만 해놓고 그거에 마이너스 1승이죠. 그럼 마이너스 1 이렇게 떨어지니까 얘는 마이너스 10. 2는 똑같죠. 얘는 0.3. 그 다음에 여기가 만이니까 얘는 4가 되죠.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4.3 곱하기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43dB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43dB. 그러면 마이너스 43dB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요거는 요거는 10의 4승. 그 마이너스가 붙으면 그거 분의 1이구나. 이렇게 그냥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공학적으로 이 상형 로그를 아주 굉장히 쉽게 사용하면 굉장히 아주 그 우수한 그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스펙을 보다 보면 이렇게 dB인 그런 단위들이 있어요. 이게 뭐 예를 들어 노이즈나 이런 거 관련된 거 뭐 예를 들면은 시그널 앤 노이즈, 시그널 앤 SN B다. 시그널 앤 노이즈 B가 예를 들어서 100dB다. 그러면 시그널이 이렇게 쫙 나올 때 거기에 이렇게 노이즈가 얼마가 끼는가. 물론 이제 마이너스 100dB 이렇게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그 시그널이 이렇게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올 때 100이라고 하면은 이게 얼마죠? 10의 10승이에요. 그러면 약 100억 분의 1 정도가 나오는구나.
예,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PSRR 그런 거, 예, PS, 뭐, RR, 뭐, 이런 거가 무슨 뭐, 뭐, 파워 대 그거에 뭐 노이즈가 뭐 얼마나 이렇게 껴 있겠는가 뭐 이런 거를 갖다 이제 dB로 나타냈다. 마이너스 뭐 80dB다. 예. 마이너스 뭐 100dB다. 그러면 사실 80dB하고 100dB는 이거는 얼마 차이냐면 100배 차이죠. 예. 8, 9, 10이니까.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공학적으로 금방 이렇게 척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B를 하면은 몇 개 좀 이렇게 알면은 좋은 값들 외워놓을 거는 이제 마이너스 3dB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나오는 포인트죠. 나중에 이제 보드 플롯이나 이런 걸 배우면 얘가 이제 2분의 1이 되는 놈이다.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알아두게 되면 아주 편하죠. 그럼 여기에 13dB, 23dB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13dB면 여기 이제 2분의 1이 아니라 20분의 1, 23dB면 200분의 1, 뭐 33dB면 2000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알아두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ODB는 원래는 이게 원래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5라고 하는 거, 0.5라고 하는 거는 대략 로그로 따지면 3.1 얼마 될 거예요, 얘가. 그러면 이제 원래는 이게 이제 마이너스 5dB다. 뭐 이러면은 이제 3.1분의 1인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3분의 1쯤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두시면 뭐 괜찮습니다. 예. 예, 그냥 3분의 1쯤 되는구나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마이너스 15dB다. 아니 30분의 1쯤 되는구나 대략.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dB는 뭐 10분의 1. 예, 마이너스 100dB는 요거는 이제 10의 10승이니까 여기 이렇게 10승이죠. 예. 그러면 제가 하나 문제 내볼게요. 103dB는 얼마인가요? 예, 103dB. 예. 요 3에 해당하는 거는 2죠. 요 10에 해당하는 거는 10의 10승 이렇게 되죠. 예, 200억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105dB는 마찬가지죠. 얘가 대충 3이라 그랬잖아요. 3점 얼마. 그럼 얘는 3 곱하기 10의 10승이구나.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DB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연 로그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용 로그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이 DB를 빼놓고는 공학에선 별로 사용하지 않아요. 뭐 미분을 하거나 적분을 하거나 뭐 미분방 정식을 풀거나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이 공학에 관련된 거의 지수나 로그는 익스포넨셜이라고 자연대수 2의 x승 내지는 로그 2의 x 해서 얘는 이제 우리가 ln 내추럴 로그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하죠. lnx 이 두 개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미분을 하거나 적분을 하거나 나중에 여러분들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니 뭐 오일러 공식이 이런 데 사용되는 게 다 자연 로그 자연대수 2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이 자연대수 2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신기한 숫자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 이제 뭐, 이 구글을 뒤져보니까 로그 발견자의 수학자 뭐 존 네피어에 의해서 발견된 이제 상수다. 근데 그 당시는 이렇게 아마 이게 막 이렇게 발전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 로그를 이렇게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하다가 이게 결국 발견된 건데, 이 수식을 하다가 이제 결국 이게 일이 안 되는 거를 알고,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로그 2라고 하는 거는 지금 실질적으로 1 더하기 n분의 1의 n승에서 n을 무한대로 이렇게 보내는 건데 얘는 잘 살펴보면 1 더하기 얘는 0으로 가는 놈이에요. 그죠? 1 더하기 0으로 가는 놈이 얘는 무한대로 가는 놈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1 플러스 0의 무한대승처럼 돼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게 1이 아니라 어떤 2.7 얼마가 되는 2.718 이렇게 얼마 되는 이런 무리수로 간다는 얘기예요. 얘가. 근데 이 무리수가 아주 나중에 이제 재밌는 현상들이 막 발견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 미분이라는 걸 보면 이 익스포넨셜의 x를 갖다가 얘를 미분을 하면 x에 대해서 이렇게 미분을 하면 얘가 자기 자신이 되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익스포넨셜의
뭐 복소수의 뭐 파이라는 거를 이렇게 하면 얘는 정수인 마이너스 1이 돼 버려요. 그게 좀 재밌죠? 예. 생각해보면 얘는 무리수예요. 예, 얘도 무리수예요. 거기가 i라고 하는 복소수가 붙었어요. 예, 무리수의 다른 무리수의 복소수인데 얘가 정수가 나온다. 예, 이거 오일러 공식으로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익스포넨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발견함으로써 인류가 여기서부터 아마 크게 이렇게 그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쨌거나 얘를 리치로 하는 이 로그를 우리가 자연 로그다. 그래서 이렇게 lnx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미분하고 적분하고 할 때 이제 계속 이걸 다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이런 거다라고만 하고 이 로그에서는 여기서는 더 자세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한번 이렇게 볼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을 갖다가 이제 익스포넨셜로 정의를 할 때 만약에 여기가 2n이 되면 n승에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되는가? 역시 마찬가지로 0이니까 1의 무한대승처럼 보이는데 얘가 2n이니까 여기도 2n 만들어 줘야 되겠죠? 예. 그러면 이거에 2분의 1승 해주면 되죠. 그럼 리미트 안으로 들어가면 요거가 익스포넨셜 2로 가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2의 2분의 1승으로 간다.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꼭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리미트 n 이퀄 제로로 갈 때, 1 플러스 n의 n분의 1이다. 똑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2입니다. 어쨌거나 여기가 세모라고 한다면 세모는 0으로 가고 여기는 세모분의 1이니까 얘는 무한대로 가고 1의 무한대 꼴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지수하고 로그를 좀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쭉 보시면 제가 좀 급하게 넘어간 부분은 잘 모르시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거는, 이렇게 쉬운 거를 저걸 또 반복을 하나, 이렇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공학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지수와 로그는 이게 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1시간 남짓 지금 아마 이렇게 제가 녹화를 한 것 같은데, 크게 많이 이렇게 어려운 부분 없이, 만약에 모르시는 부분은 반복해서 계속 들어보면,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교재는 이 아래 나오는 여기 제 웹사이트 dr.kr에 가시면 여기 교재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필요 없고요. 그냥 그 게시판 들어가서 다운받으시면 되니까 여기서 많이 다운받으시고 혹시 모르시는 부분 있으면 댓글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발견하면 이렇게 댓글을 그 밑에다 답을 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